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직장인들로 붐비는 점심시간에 서울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좀 자주 나와서 그냥 물가 좀 체크도 좀 하고. 이어 서대문의 한 전통시장으로 옮겨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뭐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물가 점검을 위해서였습니다.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네, 그래야 서민도 살고 시장도 살고.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 행보를 재개한 건 여당 총선 참패 뒤 한 달 만입니다. 특히 시장을 찾은 건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 처음입니다. 이제 완두콩이 나오나? 네, 완두콩이 나오면. 아 이제. 여기 여수에서 올라오고. 아 여수에서. 이렇게 민생 행보에 나서기 시작한 건 대통령실이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긍정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료 하나 없이 국정 현안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진즉에 회견을 할 걸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처음 사과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두고도 정무적 현안에 대해서도 자세를 낮추며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민생을 강조하며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자고 당부했는데 국정 기조 방향은 유지한 채 소통을 늘리는 해법이 총선에서 등을 돌린 민심 회복에 주요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청년 사장이시고. 사장입니다. 어머니하고. 안녕하세요. 힘들으시겠어요. 우리 아드님이 계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네. 진짜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뭐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좀 멍게는 어디서 와요? 멍게는 통영에서 와요. 통영에서 직송에서. 우리는 왔어요. 뭐좀 해산물을 좀 사라. 여기 뭐, 좀 멍게 있잖아, 멍게. 통영에서 온 멍게 좀 사고, 게도 좀 사고. 사장님하고 장사를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지도 아주. 고맙습니다. 좀 보면은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주세요. 근데 대통령님 하나 부탁드릴까요? 지금 전통시장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전통시장은 싸게 팔아야 뭔가 이미지가 사는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시행할 그 디지털 시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할 건데 그 수수료율이 너무 경기부총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려면 물가가 싸져야 되니까. 네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네, 그래야 서민도 살고 시장도 살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이 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도 파이팅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세요. 지나가십니다, 대통령님. 길좀 비켜주세요. 길좀 비켜주세요, 길 좀.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다리 불편할 텐데 앉으십시오. 아유, 이제 완두콩이 나오나? 네, 안동이 나오면. 아, 이제. 여수에서 올라오고. 아, 여수에서. 얼마씩이에요, 그럼 완두콩? 이게 한 5개.
뭐 다 사지 뭐. 다 사서 저 자루 것도 좀 사서 하여튼 좀 사서 좀 이거 저희가 살짝 제가 삶아. 사겠습니다. 살짝 삶아가지고 이렇게 밥하고도 먹고 뭐. 저기 좀 봐달라고. 이나한테 여기 안 듣고 있는 거는 좀 자, 많이 파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껑충 뛴 과일값의 채소값. 지난 2년 급격히 오른 물가는 동네 마트와 시장을 찾는 모두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참외 이거 한 개당 1,000원인데 지금은 5개 10,000원이잖아요. 개당 2,000원이에요. 그럼 100% 올라간 거죠. 38년만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비나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데 먹는 거는 꼭 써야 되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가 상승률은 6.7%. 과일, 채소 등 먹거리는 물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고물가에 대응하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가게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라서 실질 임금은 줄고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점점 물가는 올라가니까 답이 없는 거죠. 무조건 줄여야 돼요.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못 살아지.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는데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몰린 계층에서만 유일하게 소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중에서 고물가가 가계 소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은 동원해야 되겠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도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위기계층을 더 크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 대기업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유가 등 불안한 대외 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